중미잖아요. 우리 정광훈 의원님은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미합중국하고 멕시코가 북미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벨리스, 엘살바도르, 또 이제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중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리브해 쪽에 보면은 쿠바나 도미니카 공화국, 자마이카가 아닌 하마이카, 뭐 이런 아이티 이런 나라들이 중미에 속해 있거든요. 콜롬비아부터 이제 베네수엘라, 그 밑에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남미에 파라과이까지 속해, 우루과이도 속해 있죠. 그 아메리카 대국이 아마 그 아름다운 나라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코스타리카는 미합중국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인정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증명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미합중국에서 소위 이제 코스타리카 들어가는 그 비행기를 타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 코스타리카 휴가 내지는 관광하려고 한 80% 정도는 다 미국 사람들이 관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미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 사람들이 코스타리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관광을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아름다운 나라 코스타리카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바입니다. 추영진님 은퇴도 하셨는데 좀 갔다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자매님 어디 계셔? 거기 계시구나. 반대하지 마시고 적극. 예, 오늘 식사 후에 이렇게 중미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선교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에 파라과이로 파송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고, 지금은 1년 한 3개월 정도 코스타리카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코스타리카로 가게 됐느냐 궁금해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코스타리카에 대해서 이제 형제들의 모임 상황이나 파나마 모임 상황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가 이런 점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궁금한 부분들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년간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7년째 제가 10개월 정도 안식년 기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선교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였느냐면 언어였어요. 스페인어를 구사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사실 이 즉석에서 지금도 제가 설교를 못해요. 한국말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스페인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또 감수를 받아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메시지 한 편을 전하는 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어 문제가 가장 어려워서 그러던 차에 안식년 10개월 동안에 언어를 좀 보충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졌는데, 코스타리카에 선교사들 위한 언어 학교가 있다는 정보를 제가 이수원 형제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됐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집에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만 이제 짐 싸들고 단기적으로 가서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2개월 동안 단기로 공부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 학교에서 지정해주고 안내하는 그
뭡니까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거기 미리 들어갔었거든요. 그 지리도 알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조금 한 5일 정도가 미리 들어가 가지고 주일이 되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형제들의 모임을 이제 찾게 됐는데 우리와는 전혀 이런 전열하게 좀 그렇고 상당히 다른 이런 분위기의 모임을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 선교사가 왜 비디오를 촬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코스타리카에도 보내주려고 한국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의 한국의 형제들의 모임을 좀 형제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혀 죄송합니다. 상당히 다른 이런 분위기에 피아노 곡이 없습니다. 악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머리가 짧아요. 그 자매들 가운데 뭐 그렇게 짧지는 않잖아요. 그런 대로 네, 그런 분위기. 그래서 아마 그 형제들이 외국에 나가서 형제들의 모임을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보내주고 허락하시면 2027년도에 울산 한 번 더 올 겁니다. 뭐라 하려는 거 모르겠는데 형제들 이제 함께 동행해 가지고 보여주려고 모임도 보여주고 또 그 현대 이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현대 자동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현대 자동차 생산 공장이라든가 질비하게 막 어디요 수출하는 배에다가 싣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더 한국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한국이 발전해서 잘 살게 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싶은 이런 영적으로도 15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모임도 사실은 이렇게 전혀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런 분위기의 모임들을 보고 이렇게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와는 상당히 좀 갭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전혀 입을 열지 않고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저에게 메시지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스페인어가 사실 짧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타리카에 6개 모임이 있어요. 파나마에 3개가 있습니다. 6개 모임 그리고 니카라구아에 13개 형제들의 모임이 있는데 8개 모임을 제가 방문했고 6개 모임 물론 방문했고 파나마는 어쨌든 한 모임밖에 제가 방문을 못했어요. 2개월 동안의 단기 선교로도 각 모임에 가서 주일날 오후에는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저녁에는 성인들 집회하고 코스타리카 같은 6개의 모임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단기적으로 저희 집사람과 저와 자매들 둘이 스페인을 할 수 있는 자매들 둘이 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로 2개월 동안 또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교제에 갭이 어려움이 없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고 강단도 저에게 이렇게 언제라도 가도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3가정이 방문을 했는데 그 형제님들 오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든지 또 말씀을 교제하게 하든지 그분들이 저의 통역에 의해서 말씀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서로 교제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면은 정말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배운 그 주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충분할지 제가 통역이 좀 현찮아 가지고 전달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형제님들이 오셔서 방문해서 말씀을 좀 교제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임이 6개 모임인데 굉장히 사도행전 14장이 펴졌네. 이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 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있다가 또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났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코스타리카 선교 중미 선교 보고를 받으시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물론 필리핀을 위해서도 지금 여러모로 또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중미 선교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럴 마음이 없으신 분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6개, 13개, 3개 모임이 이 니카라과, 파나마,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에 있는데 다 열악해요. 연약해요, 연약해. 4명 모이는 그 모임이 하나 있고 7명, 15명. 제가 지금 저희가 속해서 수도권에서 그래도 좀 가까운 이런 곳인데 우리가 가니까 한 20명에서 한 20, 30명 모이는 이런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참 격려가 되게 한 4, 50명 정도를 이제 구도자까지 불어나가지고 중축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이제 왔어요. 어쨌든 예. 왜 그곳에 이제 가게 됐느냐 하면은 그 모임을 그 스페인어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가 모임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2개월 정도 아주 단기로 스페인어를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한 1년은 배워야 되는 것인데 1년 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축해서 2개월로 줄여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효과는 거의 없었어요. 한국말 안 하고 스페인어만 공부를 했는데 숙제하고 시험 보느라고 시간 다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조잠에 안 가길 잘했습니다. 거기 갔으면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아니, 공부를 하는데 회화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숙제를 내주고 그것도 뭔가 문법 위주로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효과가 없이 이제 모임을 보고서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2개월 단기적으로 이제 선교를 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파라과이로 돌아오려는데 그 장로 형제는 한 분이 뭐라 하시냐면 형제님 코스타리카 모임을 좀 맡아주십시오. 70세가 좀 넘으셨는데 스텐트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심장에 이상이 있으셔서 그걸 곱고 이제 그래도 아주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청 모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서 이제 섬기고 아침에도 일찍 가서 문을 여는 곳 시작해서 그 자매님과 함께 부엌을 정리하고 이렇게 모형을 갖추고 이제 이런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혼자 이렇게 자매님과 같이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그 형제 전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비랑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신앙 그리고 그 지역 교회를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다른 지역 교회 저는 이제 거기 도착해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2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공적으로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집회 때 공적으로 7개 도가 있습니다. 거기 코스타리카에. 그런데 그 7개 도의 중심에 복음이 전해져서 모임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은
그런 기도를 드릴 그 여력이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지역 교회도 감당하기 어렵고, 수는 좀 줄어들고,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지금 한 1년 넘도록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6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들이 부흥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2가지 기도점은 제가 빠뜨리지 않고 공적인 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를 드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7개 도 가운데 한 도를 에레디아라고 하는 그 도를 지목해서 중심가에서 시작해서 계속 전도 활동을 한 8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A4 용지 정도 되는 종이에다가 앞면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잠깐만요. 이렇게 스페인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쇄하고 뒤에다가 두 운명이라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적고 밑에다가 제 이제 전화번호하고 한국 선교사 환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자는 빼고 그냥 환리라고 해서 이렇게 한 10,000여 장 정도 지금 배부가 돼 있습니다. 대학이 하나 있어요. 국립대가. 그리고 중고등학교 하교시에 거기는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고등학교는. 미국에서 그 자꾸 사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그런 것 같아요. 도무지 학생들이고 학부형이고 허락 없이는 학생들도 가면서 다 학생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기 나라, 자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나올 때도 선생님의 사인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아주 철저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고 싶어도 도저히 허락이 안 돼요. 근데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좀 사귀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립대학에는 비교적 자유롭지만은 그래도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고 대학 안에서 중고등학교 하굣길에 이제 배부를 하고 또 지난 연말에 이렇게 이제 카렌다를 제작을 해갖고 카렌다 이걸 이제 관공서, 시청 또 종합병원 같은데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중심가에 있는 관공서나 종합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에게 거의 한 90% 배부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배부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카렌다에 선물을 하니까 시청에서도 받아줍니다. 고맙다고 그러고 뭐 전력회사라든가 웬만한 관공서에서 다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제작해서 이제 나눠주고 이런 상태에서 한 8개월 정도 한국인 선교사 환이 에레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앞으로 하게 될 거다.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하는 인식 정도가 이제 심어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월 22일 날 출국하게 되면은 에레디아 어떤 중심가 지금 몇 개의 집회 장소를 봤어요. 보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고 어디가 좋은지를 보고 가게 되면 이제 일단은 집회 장소를 계약을 하고 그곳에 프랑카드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크게 써붙여 놓고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오면은 이제 사귀고 대접하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갖추고 커피도 준비해서 나눠주고 처음부터 그 사람들과의 이제 저희들의 이제 전략인데 그리고 충분히 사귄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그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희에게
코스타리카 교회들을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신중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코스타리카 선교사에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한국에서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교포들 가운데서 코스타리카 선교의 부담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면은 젊은이들과 함께 제가 들어오겠다. 저 혼자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에 들어갔다가 양어깨가 아니고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한국에 저녁이 되면은 알아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잠을 못 자요. 너무 아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뭐 의료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고 치료 보장도 없이 그래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다가 중동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병됐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길에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 들어든 중동으로 들어든 미국으로 들어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동에서 기왕이 온 김에 레바논 조대 형제님 가서 좀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위로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표를 그렇게 끊어가지고 왔는데 중동에서 코로나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응? 중동, 중국이라고 그랬습니까? 중동에서 들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이 됐다 이런 소식을 이제 듣고 그런데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상하게 공중 화장실도 못 가고 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일단은 들어왔다 조대행제는 만나고 교제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치료를 이제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은 이제 의사가 권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곽현수 형제가 들어오지 마십시오. 기저질환자들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입원을 하게 되면은 한국은 이제 무료로 해주는데 거기는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것도 이제 낫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고 만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한국에 머물게 되면서 중동에 대해서 계속 이제 중미와의 문자로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비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캐나다 선교사 가스펠홀에서 파송받아서 온 그 선교사 노 부부가 그때도 연로하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저에게 코스타리카 모임을 좀 돌봐달라고 하는 좀 맡아달라고 하는 그 형제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파나마에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아니고 아르헨티나 형제인데 그 부인이 파나마에 그 직장 때문에 왔다가 그 부인이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그러던 차에 자기 스스로가 파나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이 좀 어려웠겠죠. 그런데 자기 친구 된 형제가 그 모임 장소에 임대료를 이제 늘 보내준 거예요, 매달.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 부인이 몸이 안 좋으셨는데 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셋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정신적으로 좀 지체 장애인이었는데 그 아들하고 둘이 이제 그 형제님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르헨티나로. 근데 그 이제 남아있는 임대료를 계속해서 내야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교사 부부가 하나 있었는데 구원받은 쫓겨난 거예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모이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슬픈지 임대를 못 내가지고 주인이 이제 쫓겨를 냈는데 참 주인도 참 매정한 분인가 모양이에요. 무화과 얼마 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말이 빗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스페인어도 잘 못하면서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짓다가
더 이상 못 지게 되는 그런 건물에서 아이들이랑 청소년들 모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또 파나마 가가지고도 이제 이런 거 아주 복잡한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비보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코스타리카에 또 파나마에 방문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방문한다는 그 소식 자체가 그 간단한 메시지인데도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형제님의 방문 소식이 너무 우리에게 기쁘다. 그리고 우린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어려워진 거예요. 4사람 모이는 그 모임은 예배당이 2층으로 된 예배당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2층으로 이제 크지는 않은데 한 30여 명 모일 수 있는 그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2층으로 지어져 있어요. 과거 여기 30명까지 모였더랍니다. 여기에 이제 세 자매와 한 형제 4사람이 모이는데 주일날 그 전에 각 모임에다가 나 한국 가서 보고해야 되니까 사진 좀 찍어서 보내시오 해가지고 각 그 교회에서 이제 보낸 사진인데 자매 한 사람은 또 그날 아팠던 모양이에요. 못 나와 2사람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 형제는 문제가 있어서 또 어디 본국인 온두라스로 이제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예배를 소위 이제 만찬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제가 형제들 보고 가봐야 되지 않냐. 가보자 이렇게 몇 주 동안을 벼르다가 형제들 4사람을 모집을 해서 이 과빌레스라고는 모임에 갔는데 우리 가니까 얼마나 환영하는지 감격스러워하는지 우리 가서 형제들 4사람이 가서 만찬 예배를 드리고서 주님을 기억하는 이런 모습을 그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이 2 자매입니다. 60대 된 자매들이거든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수도권에 있는 모임이 아니고 산 넘어서 이제 모임인데 30명 모이던 모임이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그래도 자매님들이 이 믿음이 아주 신실한 자매님들이기 때문에 세 자매들이 이제 모이고 있거든요. 난 이제 생각할 때 한국에 이제 은퇴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이 뭐 물가가 싸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필리핀 가서 노후를 보내는 서양 사람들 있잖아요. 태국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은퇴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경비나 좀 해볼 거나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은퇴하면 뭐 할 거나. 여러분 고민할 거 없이 이거 살면 돼. 그냥 살만 하더라니까요. 거기 가보니까 할만해 진짜요. 여기 바나나 농장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바나나 한 손에 한국 돈으로 1,000원입니다. 방부제 안 들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임의 그 형제들은 거기 가서 산다고 하는 자체를 생각을 못해. 자기 모임도 그냥 바빠. 분주하고. 그 감당하기 이제 어려운 곳이라든가. 그런데 이 과빌레스에 그 어디요? 말 표현이 좀 쉽지 않은데 지방교회 아니고 그 이복질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서 파송된 선교사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한 50대인가? 아무튼 그런데 이런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 젊은이들을 감히 가자고 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해봐서 안 나서는 사람. 제가 미국 가서도 다니면서 다 호소를 했네요. 호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 나만 답답해 혼자 발 동동거리고.
없어.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데. 이런 데 가서 세상 사람들은 은퇴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막 사는데 이런 데 가서 선교지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 파나마도 그 가스펠 홀 쪽에서 간 선교사들이 그 일을 했는데 엄청 더딥니다. 제가 이제 입 다물고 있다가 에리리아에서 그 모임 장소를 얻어서 시작하게 되면 우리와 같은 이런 마인드로 이제 선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뭇 다르거든요. 이 중미 사람들이 그런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악기 좋아하고 활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뭐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기 코스타리카는 열대 지방입니다. 그런데 시원해요. 다 도시가 고산지대가 있거든요. 1000m, 2000m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열대 지방이니까 더울 거다. 오해입니다. 그거 사철이 봄이라 거기 아주 감동받는 분이 있네. 그게 20도에서 30도야. 예.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한 3분의 2 정도는 우기고 3분의 1 정도가 건기인데요. 11월 달에서 3월 달이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시려면 11월 달에서 3월 그 사이에 오시면은 정말 쾌적합니다. 왔다 가셔도 돼. 살자는 게 아니라 한번 와보시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쨌든 뭐 여러모로 그런 동기가 돼가지고 코스타리카에 이제 부담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가서 보니 이제 떠날 수가 없어.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타리카 주님이 건강을 허락하실 때까지 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 욕심 같으면 7개 주 중심에 모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내 주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않겠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뭐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뭐 어쨌든 모임이 세워져서 주님이 파라과이처럼 후임자도 보내시고 뭐 정읍에도 후임자 세우시고 고창에도 후임자 세우시고 제가 다 맡기고 파라과이까지 완전하게 그 파라과이에 예배당 2채 지어졌어요. 2층으로 지었습니다. 거기 어떻게 지었는가 모르겠어 나는. 그리고 곽형성제가 거기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두 일꾼들이 지역교회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맡기고 파라과이에서 이제 파송 소위 이제 천거를 받아가지고 코스타리카로 제가 갔는데 코스타리카에 아무튼 교회가 7개 그 도의 중심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전에 그것을 어떻게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이원재 형제님하고 사무실에다가요 대형 지도를 붙여놓고 모임이 없는 곳은 빨간 스티커, 있는 곳은 파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호남 지역에 한 15개 정도, 전국에 85개 정도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정읍으로 나가기 전에. 그런데 그 일을 한국에 있으면서도 어쨌든 제가 나가고 싶었지만 주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그런데 15개에서 87개 정도, 85개 정도 모임이 있을 때 제가 나갔는데 그 후로 파라과이 나갈 때까지 제가 55세에 나갔거든요. 파라과이로. 그때 250개가 됐습니다. 전국에. 상당한 놀라운 부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해 보니 그 당시에 청년들은요. 제 또래 아마 저 선배들도 그렇고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좀 어린 형제들도 대부분 형제들이 다 모임에 사역하는 일에 전임으로 막 사역하고 싶은, 우리 김인수 형제도 막 그 또래가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자매들은 어떠냐면 사역자 부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러더니 250개로 확 불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떠나서 이제 파라과이에 있는데 20개로 푹 줄었어요. 230개 정도. 뭐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위로를 만들어 봤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각 나라에 뭐 파송돼 가지고 그곳에서 세워진 지역 교회들이 적어도 한 30여 개 이상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것으로 위로를 이제 받았습니다. 아무튼 중미 코스타리카와의 파나마에 일꾼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국에도 물론 필요하죠. 한 250여 명, 이렇게 한 300명 모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많은데 막상 일할 일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이제 경험하잖아요. 물론 압니다. 여기서 일할 사람들은 일하시고 고민하는 사람들, 은퇴하고 못할 거나 그런 사람들 오시라니까. 거기 조자매하고 좀 대화 상대라도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있어주면 돼요. 뭐 얼마나 선교사 그러면 막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요, 그냥 살면 돼. 그냥 살면서 그냥 삽니까? 자연스럽게 크리스찬들은 복음 전하게 돼요. 답답해서 그냥 못 있어. 답답하시면, 그리고 뭐 성령이 전도하도록 인도하시면은 전도하시면 돼. 처음부터 내가 뭐 이렇게 막 엄청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가지 마시고. 초대했습니다, 분명히. 예, 초대했으니까 이제 오실 분들은 오시겠지. 몰라, 최영일이 먼저 오실란가. 그럴 가능성이 많아. 이 코스타리카의 또 파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무비자인데 6개월로, 우리 들어가자마자 6개월로 연장이 됐어요. 참 그것도 특별한 일이고, 집도 우리가 구한 게 아니고 형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찾아봐가지고 집을 구해줬는데, 가보니까 집도 참 우리하고 어떻게 딱 맞는지. 방 2개,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방은 한 서너 개 정도 돼야 화장실이 2개. 우리 집은 방이 2개인데 화장실이 2개야. 따라했어. 우리한테 얼마나 딱 맞는 것을 주님이 딱 예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들어갈란다. 다 준비해 놓을 때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딱 가니까 다 준비가 됐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십니다. 또 역사하시고, 사실은 이 말재간에 의해서 설득력 있는 어떤 언어 실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내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지금 주님 섬기고 어떤 전도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형제자매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능력은 사람의 어떤 말재간이나 설득력 있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분명히 설파했거든요. 저의 스페인어 실력으로 역사는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 모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스페인어를 잘합니까?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스페인어 실력이 그야말로 유치원생 정도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있거든요. 파라과이에서 6년 사역하면서 6년도 채 안 되죠. 2년 동안 교포들에게 또 여기 코이카 누가 이집트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자매가 들어간다던가. 그러니까 국제평화봉사단원들이요. 조금 후진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거기에 몇십 명, 몇백 명씩 다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서 교민들하고 코이카 단원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캠프도 하고. 그때 이제 한국인들 2사람 이제 구원받았는데 또 이렇게 모임에, 제주도 모임에 같은 데 연결도 시켜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4년도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보니까 사실은 온전한 사역이라고 이제. 그런데 제가 코스타리카 간증하면서 그 4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2군데 세워서 예배당까지 지었다는 소식이면 깜짝 놀랐던 모양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코스타리카에 모임이 세워진데 한 3, 40년이 되는데 이 자체 모임도 좀 감당하기 힘든데 코스타리카에 파나마에 죄송합니다. 파라과이에 무슨 모임이 2개가 세워졌어?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세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제가 곽훈수 형제한테 그랬어요. 어떤 밴드라든가 광고지에다가 계좌번호 올리지 마라. 물론 필요를 따라서 기도 제목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계좌번호 올려가지고 뭐 도와달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물론 선교하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궁핍함을 호소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 파라과이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늘 밑에서 계속 복음 전했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그곳에 예배당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우리 이영재님 다녀오셨는데 조금 그러고 여기 이 울산 중부교회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인데 그런 데서 이렇게 뭐 인테리어 있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벽돌 세워지고 창문 있고 지붕 있으면 뭐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요 어떤 분이 헌신했는지 에어컨을 달았다고 그래요. 파나마에 파라과이에 이게 시원하게. 예전에는 처음에 예배당만 지어놓고 바닥에 뭡니까 이제 자갈밭 흙밭이어가지고 선풍기를 달고 싶은데 덥기는 더운데 선풍기 돌렸다면 먼지가 막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파라과이 교회에서. 그런데 영천교회 어떤 형제 누군가 그 형제님이 오늘날 뭐 이렇게 와가지고 한 3, 4일 만에 거기 타일을 깔아주고 갔어요. 근데 파라과이 형제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라. 우리는 이제 3개월 걸려야 되는데 3일 만에 그걸 해치우고 가는 거라.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어떻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가능케 하고 형제들이 가는 거예요. 저한테 코스타리카 형제들은 와가지고 삼성 핸드폰을 들고 와서 형제님 어떻게 한국 사람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느냐고 이런 어떤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축복하셔가지고 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은 줄을 알고 사시기나. 우리 세대는요 정말 가난한 그런 시절도 겪어보고 지금 최첨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영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습니다.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중미가 아름답다고요? 한국과 비교가 안 돼. 안 돼. 선교는 매력이 있어. 선교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 허락하시면 그냥 한번 다녀올 수도 있고, 가서 살만 하시면 가서 사면 되는 거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런 모임들에게 특별한 어떤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다녀가는 것도 격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제 안 좋으시고 들으시니까 참 마음이 격려가 되네. 나는 정신 못 가지고 조실 줄 알았더니 아도 뭐 기도해 주시고 5월 22일 날 이제 출국하게 되면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그곳에 이제 모임들이 세워지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임들이 좀 부흥되는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울산 중북교회 존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중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중미 선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또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더욱 부흥해 주시고 또 한국 지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의 모임들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울산 중부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